자, 101페이지로 가서 나머지 표현 정리하겠습니다. 중요한 건 다 했고요. 5번 항목에 가시면 가격 상승 예상이라고 되어 있죠. 자, 동그라미 5번입니다. 소비자들이 아파트 가격에 대한 기대감, 상승 예상이 있다고 하면 아파트의 수요는 뭐 한다? 증가한다. 그렇습니까? 그럼 가격 상승 예상 때문에 수요가 증가한다는 얘기는 아파트를 소비재로 본 게 아니죠. 자산으로 인식했다. 투자의 관점으로도 인식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용어 정리했던 것처럼요. 주택 아파트라는 게 소비재의 성격도 있습니다만 이렇게 자산의 성격도 있다. 구분하겠습니다. 해당재와 가격이 변하면 뭐라고 쓰고요? 수요량의 변화, 곡선상의 점의 이동, 가격 상승 기대감의 변화로 수요가 증가하거나 감소할 수도 있죠. 그렇습니까? 그건 수요의 변화, 곡선 자체 이동입니다. 확인하고 갑니다. 그래서 장래에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면 수요가 증가되겠죠. 부동산이 자산 투자재로서의 성격도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이걸 현장에 나가면 이런 문제 봅시다. 자, 그러니까 아파트 가격이 오르면 수요량이 감소해야 되죠. 이게 합리적 아닙니까? 근데 시장 참여자들이 앞으로 가격이 오를 거라는 기대감이 더 커버리면 오히려 수요는 증가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주택 시장이 완전하지 못하다, 불완전한 문제가 있습니다. 자, 가격이 떨어지면 수요량이 늘어나야 되지요. 오히려 수요量더 감소해 버립니다. 왜? 더 떨어질 것 같다는 때문에. 오르면 더 올라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실수요자는 살 시기에는 내려갈 때 사야 되는 겁니다. 그 문제는 가만 계시던 분들이 오를 때 어떻게 돼요? 나중에 뛰어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택 시장 이런 성향을 좀 알고 들어가시 현장에 가시면 높은 가격에 사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아닌가요? 그래서 공부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게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것은 일반재와 비교하면 부동산이 좀 다른 특성이 있다라고 좀 정의를 하는 겁니다. 나머지 것들은 별건 없습니다. 자, 6번에 가면 선호도라는 얘기는 빌라보다 아파트를 더 선호하면 아파트의 수요는 당연히 증가한다. 그렇습니까? 이자율이 하락하면 수요는 뭐예요? 증가한다. 이렇게 묻는 거니까 뭐 물어볼 건 굉장히 많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박스로 정의할게요. 박스로 정리되어 있는 것은 그걸 외우시라는 얘기가 아니고 정리를 한번 하시라는 얘기니까. 자, 첫 번째입니다. 정상재라고 가정한다면 소득 수준이 향상이 되면 아파트의 수요는 뭐한다? 그러니까 어디로 이동한다는 얘기예요? 우측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열등재라고 가정을 해서 소득이 향상이 되면 수요가 감소하니까 어디로? 좌측으로. 세 번째 갑니다. 대체재의 가격이 상승하면 대체재의 수요는 당근 감소하고 대신 아파트의 수요는 이해가 되겠어요? 그래서 어디로 이동? 우측으로 이동. 자, 보완재 가격이 상승하면 보완재 수요는 당근 감소하고 해당 아파트 수요도 감소하더라는 얘기입니다. 쭉 내려가 보시게 되면 모기지론이라고 되어 있죠. 대출 상품이에요. 상품인데 담보대출 금리가 인하되면 그럼 당연히 수요는 증가되고 우측으로 가더라. 그러니까 그것만 외우는 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외부 효과라는 표현 들어본 적 있죠. 주거지 부분에 정의 외부 효과가 존재하면 수요는 이렇게 물어보기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 뭘 이것만 가지고 묻는 게 아니고 시험을 되게 이제 이거 위주로 묻기 때문에 정리한 거고요. 여기서 보고 갈 건 인구 소득 수준 대체재 보완재는 이후에 공부하는 공급에 영향을 주는 사항이 아닙니다. 일정한 조건을 주고 시험을 내는 것이니까요. 이 네 가지는 수요에만 영향을 주는 사항입니다. 써놨어요. 책에다가요. 100페이지로 가세요. 다시 왼쪽 페이지 가시면 맨 위쪽에 올라가시면 보조단 있습니다. 100페이지에 100페이지 넘기면 안 돼요. 맨 위쪽에 보조단에 가시게 되면 인구 세 번째 줄 소득 수준 대체재 보완재는 공급이 아닌 어디에 수요에만 영향을 주는 사항이 됩니다. 이제 정리해둘 필요 있고요. 넘기겠습니다. 이제 넘겨서 102페이지 가시게 되면 공부했던 걸 박스에 정리를 했어요. 중간에 가면 핵심 다지기에 수요의 결정 요인이 돼 있죠. 왼쪽은 수요량의 변화, 오른쪽은 수요량의 변화의 원인 딱 하나, 해당 재화의 가격. 그렇습니까? 그럼 내려가세요. 동일한 곡선상의 점의 이동. 그렇습니까?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량은 감소하고 하락하면 수요량이 이게 수요 법칙이었죠.
오른쪽 갑시다. 그럼 수요의 변화 원인 해당 재와 가격 이외의 요인 변화로 다음 칸에 곡선 자체의 이동이다. 그렇습니까? 우측하면 증가, 좌측하면 감소다라고 정했습니다. 자, 그렇게 받고요. 이제 103페이지 가서요. 7번 갑니다. 부동산 수요의 특징에 동그라미 치고요. 두 개만 볼 겁니다. 1번 금방 언급을 했던 것처럼 부동산 수요는 필수적 수요, 소비재 및 투자 수요, 자산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고 다른 재화에 비해서 고가라는 얘기, 비싸다는 얘기죠. 그렇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구매 자금을 축적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죠. 이게 결국 무슨 말이냐라고 하면 구입할 능력이 없으면 수요에 동참할 수가 없다. 시장 참여가 제한된다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유효 수요라는 표현을 공부를 하신 거예요. 5번으로 갑니다. 부동산은 고가성, 뒤에 언급이 됩니다만 언급을 했고요. 자, 내구성이라는 것은 재구매 수요가 빈번하지 않는 문제가 있죠. 사용 수명이 길다. 개별성이라는 것은 동일한 효용을 제공하는 부동산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설사 가격이 하락해도 수요량이 적게 변하겠죠. 그렇습니까? 양 변화가 적음을 밑줄하시고요. 수요량의 변화가 적음으로 이제 파란색 포인트 부동산 수요는 가격에 대해서 뭐라고 쓴다? 비탄력적이다. 그래서 이제 아주 중요한 용어를 정리합니다. 오른쪽 가시면 보조단 두 번째 칸에 탄력적과 비탄력이 되어 있죠. 그 절대적인 용어입니다. 탄력적이라는 얘기는 양의 변화가 많다. 비탄력이라는 얘기는 양 변화가 적다. 다른 걸 의미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용어 정의를 해두시라는 당부드립니다. 자, 탄력적이에요. 나 빌 받아서 이런 얘기 아니에요. 탄력적이 무슨 말이에요? 양의 변화가 많다. 비탄력은 양 변화가 적다는 표현이에요. 뒤에 언급이 될 겁니다. 자, 넘기겠습니다. 두 장을 넘기세요. 106페이지로 가서 자, 공부를 지금 어디까지 해왔냐면 이 수요가 무엇인지 개념 정리했고요. 부동산 수요의 특징을 간단하게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수요의 결정 요인까지 봤습니다. 그럼 공급도 똑같은 방법으로 가겠다는 얘기예요. 공급의 개념을 정리해야 되겠죠. 그럼 다 지워버리고 다를 건 이거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바꿔 써볼게요. 이제 자, 부동산 공급을 정의해야 합니다. 공급은 영문으로 쓰면 supply라고 표현한다 그랬어요. 똑같습니다. 일정 기간에 그럼 재화를 판 게 아니고 공급하고자 하는 욕구나 혹은 그 양을 말한다. 이렇게 정의하면 되죠. 공급하고 싶은 욕구는 뭐라고 한다? 공급이다. 역시 일이 발생하기 전이니까 공급도 사전적 개념. 욕구라고 했으니까요. 풀어갑시다. 재화를 공급하고자 하는 의사는 물론이고 실제적인 공급 능력이 뒷받침된 것이 진정한 공급인 거죠. 그럼 이건 뭐라고 읽으면 되고요? 유효 공급이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별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유효한 공급에 대해서는 공급 능력이 뒷받침될 필요가 있고 또 묻는 이유가 있습니다. 임차인은 수요자죠. 빌려 쓴 사람 아니에요. 임차인이 임대 사업자가 될 수 있나요? 바로? 안 된다. 자, 그러니까 공급 능력이 돼야 시장에 들어간다는 얘기는 정리를 하면 자금 조달 능력이 시장 참여를 결정한다는 얘기입니다. 되돌려 얘기하면 시장 참여가 자유롭다? 제한된다. 자유롭지 못해서 앞으로 부동산 시장을 불완전 경쟁 시장이라고 합니다. 경쟁이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을 뭐라고 한다? 불완전 경쟁 시장이 되는 겁니다. 자, 이미 공급도 유량 공급도 있고 뭣도 있다. 이미 해버렸습니다. 자, 유량의 공급량이란 일정 기간에 공급하고자 하는 양으로 구체화하면 신규 주택 공급량, 저량의 공급량이란 일정한 시점에 존재하는 주택의 양으로 구체화하면 기존 주택 공급량, 주택 재고량. 그러니까 집값이 오르면 건설업자가 공급을 늘리기도 합니다만 집 소유주들이 중개업소에 내 집 팔아주세요라고 전화할 수 있지요. 그렇습니까? 그걸 무슨 공급이란다고요? 저량 공급한다는 얘기 이미 나와 있는 물량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결국 내가 이용하다가 가격이 오르면 공급자로 전환이 될 수 있죠. 그렇습니까? 그게 가능한 이유가 뭡니까? 토지는 소멸하지 않아서 건물은 수명 길죠. 내구성의 특징이 있으므로
부동산 시장 이렇게 재고 시장 그렇습니까? 저량 시장이 형성될 수가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책 확인합니다. 공급의 개념이 동그라미 치고 역시 일정 기간 동안에 생산자가 역시 재화나 서비스를 공급하고자 하는 욕구나 그 양이라고 정의했고 1번 역시 공급하고자 하는 의도된 양이기 때문에 사전적 개념이다. 실제로 공급한 양 아닙니다. 기본 정의에 충실할 필요 있습니다. 두 번째 갑니다. 유효 공급. 공급할 의사는 물론이고 실제적인 공급 능력이 보입니까? 자, 다음 줄에 누구든지 시장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시장 참여가 자유롭지 못하다. 3번은 별표. 앞으로 자주 나올 겁니다. 기억 유량의 공급량 다 써놨지요. 일정 기간에 공급하고자 하는 주택의 양으로 예를 들면 뭐다? 신규 주택 공급량이고 신규 주택 공급은 일정한 뭐가 필요하므로 기간이 필요하므로 유량 개념이라고 정의를 하는 겁니다. 니은 저량 공급량 일정 시점에 시장에 뭐하는 존재하는 주택의 양 그렇게 물어요. 시험장 가면 예시를 들면 뭐다? 기존 주택 공급량 주택 재고량이다. 이미 시장에 나와 있으니까 뭐다? 저량 개념이다라고 정의하는 겁니다. 그럼 이 표현을 정리한 게 디귿. 부동산 공급자에는 신규 즉 건설업자뿐만 아니라 기존 주택이나 건물의 소유주도 포함될 수 있죠. 이처럼 부동산의 저량 재고 시장이 형성되는 것은 영속성 동그라미 치고 내구성으로 설명이 될 수가 있다. 이미 시험에 물어봤던 표현입니다. 자, 그러면 공급의 개념도 정리했으니까 똑같은 방법으로 공급 함수를 정의합니다. 나머지는 바꾸면 돼요. 이제 제가 이것만 전부 바꿔서 가게요. 자, 그럼 마찬가지 공급은 재화를 팔고 싶은 욕구라 그랬죠. 거기에 영향을 주는 첫 번째 원인은 무엇이다? 가격이다. 자, 집중하세요.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재화의 가격이 상승하면 그 재화의 공급량은 뭐하고? 증가하고 가격이 하락하면 공급량은 감소한다. 복잡한 얘기 아니라 그랬어요. 합리적 생산자의 가격에 대한 행동이다라고 했습니다. 이 현상을 뭐라고 읽으면 되고요? 공급 법칙이다. 그렇죠? 그럼 가격과 공급량은 비례의 관계 또 뭐라고 하고 정의 관계 플러스의 관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공급량과 가격을 반비례 관계라고 읽으면 절대 안 된다 그랬어요. 가격과 공급량이 비례 관계. 첫 번째는 원인은 뭐다? 해당 아파트의 가격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 나머지 갑니다. 나머지 생산 요소 가격의 변화에 따라서도 지난주에 이거 용어 정리 한자 있죠? 처음 보는 또 표정을 짓고 계시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변하지 않아요. 예. 자, 아파트의 건축 기술의 변화에 따라서 혹은 아파트 건축 규제의 변화 등에 따라서 굉장히 많습니다. 수없이 많은 요인들이 있을 거라는 얘기. 읽을게요. 아파트 공급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읽으세요. 해당 재화 가격과 해당 재화 가격 이외의 요인으로 역시 구분해 볼 수 있다. 아직 안 그려봤습니다만 해당 아파트 가격이 변하면 앞 시간에 수요량의 변화라고 했죠. 눈치껏 찍어보세요. 이제 뭐라고 읽으면 돼요? 공급량의 변화입니다. 공급량의 변화라고 하고 동일한 방법으로 했으니까 곡선상이 뭐다? 점의 이동으로 표현될 수 있다. 그럼 해당 재화 가격 이외의 요인 변화로 양이 변하면 뭐라고 읽고 공급의 변화 앞에서 수요의 변화라고 했죠. 똑같은 방법을 하는 거예요. 그럼 공급 곡선 얘는 자체가 이동하는 현상인데 확인합니다. 자, 이 공급 법칙을 그대로 그래프 그렸어요. 지난주 그랬던 것처럼 종축은 가격, 횡축은 뭐라고 하고요? 공급량, Q라고 그랬죠. 재화의 가격이 2,000원 합시다. 2,000원일 때 가령 20개를 시장 참여자들이 공급하고자 한답니다. 가격이 1,000원 하락하면 이전보다 공급량 뭐하고 감소하고 10개 할게요. 3,000원 상승하면 돈 되죠. 공급량 증가한다라고 금방 답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만나는 점 세 점 말고도 역시 각 가격에 해당하는 각 공급량을 점을 찍으면 이 선상에 수많은 점들이 존재하겠죠. 이 점 모두 연결해서 우리 S0라고 쓰고 뭐라고 한다? 공급, 곡선이다. 어떤 형태의 우상향하더라. 심오한 의미 아닙니다. 가격에 대한 공급자의 행동을 그래프로 옮겨놓은 걸 공급 곡선. 읽을게요. 해당 재화 가격이 변했더니 뭐가 변했어요? 공급량이 변했어요. 똑같이 갑니다. 여기 A점, B점, C점 하겠습니다. 역시 곡선상의 뭐다? 점의 이동으로 표현될 수가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자, 같은 방법으로 그러면 해당 재화 가격 이외의 요인에 따른 변화를 공급의 변화라고 그랬죠. 제가 처음 하시는 거니까 그래프 다 그리는 거예요 지금. 자, 종축은 가격, 횡축은 양. 다시 2,000원 수준에서 20개를 1,000원 내려가면 10개를 3,000원 상승하면 돈 되죠. 30개를 공급하고자 해서 최초의 우상향하는 공급을 그렸습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갑니다. 3,000원에서 몇 개를 팔고 싶었다고요? 30개를. 아파트라고 하고 생산 요소 가격이 하락하면 물읍시다. 생산 요소가 뭐예요? 재화를 생산하기 필요한 여러 가지 요소라고 해서 지난주에 토지, 자본, 노동이라고 공부한 적 있죠? 그럼 시험장에 뭐라고 나오냐? 바꿨습니다. 이렇게 택지 매입 비용 혹은 택지 원가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자본은 사업에 미천이라 했죠. 예를 들면 건축 자재 가격이에요. 건축 원자재 가격이란 얘기고 혹은 뭐 이자 비용입니다. 얘는 뭘까요? 건설 노동자의 임금입니다. 이거 다 묶어서 뭐라고 한다? 생산 요소라고 한다. 그럼 생산 요소 가격이 하락하면 이것들의 비용이 적어진다는 얘기 아닙니까? 공급자의 비용이 적어지면 공급은 뭐 한다? 증가한다. 그러니까 자 30개를 하려고 싶었습니다만 이전보다 생산량을 더 늘릴 수 있죠. 가격은 동일해도 공급자의 비용이 감소하면 공급은 뭐 한다? 증가한다는 얘기입니다. 역시 2,000원에서 몇 개를 하고 싶었는데 20개를 하고 싶었는데 건축 기술이 향상이 되면 동일 가격에서 생산량을 더 늘릴 수 있죠. 그렇습니까? 횡축이 양이라 그랬어요. 양이 분명히 증가하고 있단 말이에요. 뭐 때문에? 기술의 향상 때문에 1,000원에서 몇 개를 10개를 공급하고 싶었으나 건축 규제가 완화가 된다고 하면 공급을 더 늘릴 수 있죠. 그럼 이전보다 이 점이 양이 더 많다. 자, 해보나만 합니다. 수많은 점들을 또 연결해서 이렇게 우리 S1 표기하고 곡선 자체가 이동을 했죠. 공급의 변화다. 역시 우측 갔으니까 공급의 증가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참 쉽지요잉. 제일 쉬운 과목이에요. 그러니까 논리적 구조가 정복이 되는 거니까. 자, 왼쪽 가기도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3,000원에서 몇 개를 30개를 하고 싶었으나 이자율이 상승하면 공급자의 비용 늘어나죠. 그럼 이전보다 생산량은 뭐 할 것이다? 감소할 것이다. 2,000원에서 몇 개를 20개를 하고 싶었으나 생산 요소 가격이 상승하면 공급자의 비용이 늘어나죠. 공급은 뭐 한다? 왼쪽 가야 되죠. 그럼 해보나 마나예요. 선상의 이 점들을 또 연결해서 S2라고 쓰고 왼쪽 갔나요? 뭐라고 읽고 공급에 감소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또 확인합니다. 동일 가격입니다. 동일 가격에서 분명히 좌우로 양의 변화가 있지요. 양은 분명히 변했습니다만 정의할 때는 공급의 변화라고 합니다. 가봅시다. 자, 건축 기술의 향상으로 동일 가격 수준에서 생산량, 공급량이 변화하는 현상을 부동산 공급의 변화라고 한다. 오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읽으셔야 돼. 동일 가격 수준에서 요소 가격의 변화로 공급량이 변화하는 현상을 부동산 공급의 변화다. 곡선 자체 이동이다. 공급량의 변화라고 읽으면 안 됩니다. 양은 분명히 변한 건데 정의할 때는 공급의 변화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자, 그럼 제가 세 가지만 쓴 이유가 있어요. 주로 이 세 가지를 묻게 되고 시험장 가면 이 세 가지는 앞에서 봤던 수요에 영향을 주는 게 아닙니다. 어디에만? 공급에만 영향을 줍니다. 기억을 되살려서요.
앞 시간에 언급을 하고 왔어요. 제가 인구, 소득 수준, 대체재, 보완재는 어디에만? 수요에만. 이 세 가지는 공급에만 영향을 줍니다. 그러니까 시험에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어요. 실제로 다음 중 아파트의 수요 변화 요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 1번 소득 수준의 변화, 2번 인구의 변화, 3번 대체재 가격의 변화, 4번 기술 수준의 변화. 정답. 우리는 뭘로 보고 이렇게 되는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시험이라는 것은 일정한 조건이 없으면요 성립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알고 가야 될 게 세 가지는 공급에만 영향을 주는 것 좀 기억을 하고 가는 겁니다. 확인하겠습니다. 공급 함수 회색 박스 가겠습니다. 회색 박스 가서 또 있겠습니다. 부동산 공급량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해당 부동산 가격과 다 묶어서 가격 이외의 요인으로 구분할 수 있죠. 동그라미 칠게요. 어디 세 가지 생산 요소 가격, 기술, 건축 규제. 회색 박스 안에 보고 있어요. 지금 그 세 가지는 어디에? 공급에만 106페이지 보고 있습니다. 공급에만 영향을 주는 사항이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107페이지로 가서요. 공급 법칙 다른 조건 일정할 때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 공급량은 뭐하고? 증가하고 가격이 하락하면 공급량이 감소하죠. 그렇게 되는 이유는 뭡니까? 공급자는 이윤극대화가 목적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가격과 공급량 무슨 관계? 비례관계, 정의 관계고 세 번째 줄 따라서 수요 함수는 가격에 대한 감소 함수라고 했지요. 그렇습니까? 공급 함수는 가격에 대한 증가 함수다. 칠판 봅시다. 자, 이게 지금 공급 함수잖아요. 가격이 상승하면 공급량은 뭐하고? 증가하고 하락하면 공급량이 가격과 공급량이 무슨 관계? 비례 관계니까 공급 함수는 가격에 대한 무슨 함수다? 증가 함수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자, 내려가서요. 그것을 그림으로 그린 게 4번 공급 곡선 세 번째 줄 어떤 모습이다? 상향한다. 자, 그래프 확인합니다. 종축 가격, 횡축 공급량. P0에서의 양은 Q0죠. 만나는 점 A점. 가격이 P2로 상승하면 양은 Q2로 늘어났죠. 만나는 점 B점. 가격이 P1으로 하락하면 양은 Q1으로 감소해서 만나는 점 C점입니다. 그래프 보고 읽으세요. 종축이 뭐예요? 해당 아파트 가격. 횡축은 공급량 변화입니다. 곡선상의 뭐다? 점의 이동으로 표현된 겁니다. 자, 내려가서 그래서 동그라미 1번 공급량의 변화. 금방 봤던 것처럼 해당 재화 가격이 변함에 따라 동일한 곡선상의 공급량이 변하는 것으로 점의 이동으로 표현되지요. 2번 공급의 변화. 해당 재화 가격 이외의 요인 변화로 동일 가격 수준에서 공급량이 변하는 것이고 곡선 자체가 좌우로 이동하는 거였습니다. 그래프 확인합니다. 최초의 S0 공급이 S1 우측으로 가는 걸 뭐라고 읽고요? 공급의 증가. 좌측 가면 공급의 양 분명히 변했습니다. 양은 변했습니다만 공급의 변화라고 하는데 넘기겠습니다. 6번 타이틀의 밑줄 공급 변화 역시 마찬가지 이 내용들을 하나하나 기술을 한 겁니다. 1번은 단골이에요. 그러니까 기억 생산 요소 가격 괄호 안에 다 있지요. 택지 매입 비용, 건축 자재 가격, 건설 노동자 임금 등이 하락하면 공급자의 비용이 감소하죠. 불편하게도 시험장에는 그 까만 글씨는 안 나옵니다. 시험장 가면 그냥 바로 생산 요소 가격이 하락하면 공급은 뭐한다? 증가한다. 그러니까 어디로 이동? 우측 이동. 그러니까 공급자 비용 감소란 말을 안 주는 거예요. 니은 볼게요. 생산 요소 가격이 상승하면 그럼 공급자의 비용이 늘어나죠. 그럼 공급은 뭐 할 것이다? 감소할 것이다. 2번 갑니다. 건축 기술이 향상되면 생산성이 향상되므로 역시 공급이 뭐해서 증가해서 어디로? 우측하고요. 3번 건폐율 용적률은 놔두시고 일단 건축 규제가 완화가 되면 공급은 뭐한다? 증가해서 우측하고 3, 니은 갑니다. 규제가 강화되면 공급이 당연히
감소해서 좌측으로 이동한다. 4번 금리 이자율입니다. 이자율이 하락하면 비용 적어지죠. 공급이 뭐 할 것이다? 증가하다. 별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박스 갑니다. 박스 확인할게요. 건축 자재 등 생산 요소 가격이 하락하면 공급은 증가해서 우측하지요. 기술의 진보가 있으면 공급 증가되죠. 우측하지요. 건축 규제 강화되면 공급이 감소해서 좌로 가고, 조세가 부과되면 세금이 공급자의 비용이 돼버리죠. 공급은 감소한다는 얘기고, 맨 마지막에 그 아래에 보조금을 주면 공급자의 비용이 적어지죠. 공급은 증가할 거라는 얘기입니다. 암기사항 아닙니다. 그러니까 시험을 내키는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면 또 이렇게 공급자의 수가 증가되면 공급은 뭐 할 것이다? 건설업체 수가 늘어난 거니까 공급은 어디로? 우측으로 하더라는 얘기. 이해됐죠? 그래서 별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두 가지를 정리했습니다. 자, 역시 아파트 공급에 영향을 주는 요인 두 가지로 정리했고, 공급량의 변화와 공급의 변화였어요. 왼쪽 확인합니다. 오른쪽에 109페이지 중단부 하단에 가면 박스 안에 핵심 다지기 똑같아요. 공급량의 변화, 해당 재화의 가격 변화죠. 딱 하나. 공급의 변화는 해당 재화 가격 이외의 요인 변화다. 금방 했습니다. 그러니까 곡선상의 점의 이동이 하나는 뭐다? 곡선 자체 이동으로 표현될 수가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이제 어디까지 왔냐면 봅시다. 두 번째 항목까지 하신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수요 공급의 개념을 정리했고, 이 수요 공급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함수로 도시겠잖아요. 읊어봅시다. 그러면 수요에 영향을 주는 요인. 공부 이제 가격 나오면 안 되죠. 이제 가격 나오면 안 되지. 왜 가격이 나와요? 뭐가 나와야 돼? 인구, 소득, 대체재, 보완재 등등등 공급에 영향을 주는 거. 생산 요소 가격, 기술, 또 건축, 규제 등등등. 그러니까요. 읽을게요. 수요 그것에 따라 뭐가 변해? 수요 공급이 뭐가 만들어져요? 그럼 결정된 가격이 수요 공급을 조절하기도 하죠. 여기서 합시다.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량은 뭐하고? 감소하고, 공급량은 뭐하고? 증가하고.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량은, 공급량은, 그건 뭐라고 한다? 그건 자원배분율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가격과 수요량이 반비례라고 하고 가격과 공급량이 비례라고 하는 것이지, 요놈과 요놈이 비례 반비례 이런 말 안 쓴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기본은 정리를 잘못하게 되면 뒤죽박죽이 돼버리는 거니까, 가격과 수요량이 무슨 관계? 가격과 공급량이 비례 관계라고 정의를 하신 겁니다. 자, 그럼 내려가서 이제 109페이지 가서 7번 항목 가면 공급의 특징이라고 되어 있죠. 별표 가시고 해마다 묻습니다. 부동산 공급도 일반 재화와는 차이가 있다. 이미 봤던 표현이 나옵니다. 지난주에. 자, 토지는 절대량을 만들어 내릴 수 없다 그랬죠. 부증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풀어 정리한 부증성 때문에 물리적인 생산, 물리적 공급은 불가능하다 그랬죠. 절대량을 만들 수는 없다. 공유수면 매립한 것은 절대량을 만들어낸 게 아니라 그랬어요. 용도의 전환이다. 그러니까 부증성 때문에 물리적 공급은 불가능하지만 토지는 여러 가지 용도로 이용할 수 있죠. 용도의 다양성이 있다 그랬습니다. 용도가 다양하니 용도적인 공급, 경제적 공급은 가능하다. 들어본 적 있죠? 자, 책 넘어가니까 보고 가겠습니다. 파란색 글씨입니다. 토지는 부증성 동그라미 치고요. 부동성 하시면 안 됩니다. 부정성으로 인해서 물리적 공급은 불가능하지만 끊고, 용도의 다양성 때문에 용도적인 공급, 경제적 공급은 가능하다. 넘기겠습니다. 그럼 이걸 이제 그래프로 그릴 건데요. 넘겨봤더니 맨 밑에 그래프가 두 개가 나와 있죠. 그렇습니까? 자, 물리적 공급 표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종축을 토지 가격, 횡축을 토지 양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토지 가격이 상승해도 토지의 절대량은 늘릴 수 없다 그랬죠. 그럼 오른쪽 못 가는 겁니다. 토지 가격이 하락해도 절대량은 또 줄어들지도 않죠. 절대량이 줄어들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영속성. 그죠? 증가되지 않는 건 부증성.
감소되지 않는 것은 영속선. 그럼 좌우단 간에 좌우 이동 없는 겁니다. 그래프를 정리하면 이걸 우리가 수직선이라고 하죠. 또 분위기 심각해지네. 이게 수직이고 이거 뭐예요? 수평이다. 그럼 이제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가격에 대해서 횡축, 양의 변화가 전혀 없지요. 그렇습니까? 조금 전에 용어 정리했어요. 양 변화가 많으면 탄력적이라고 그랬죠. 양 변화가 적으면 비탄력이다. 양 변화가 전혀 없죠. 완전 비탄력적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그림으로 그리면 수직선 형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동의어가 아니다는 얘기예요. 읽을게요. 토지는 부증성이 있으므로 가격의 변화에도 물리적 양은 변한다, 안 변한다? 변하지 않기 때문에 양 변화 전혀 없죠. 가격에 대해서 완전 비탄력하는 겁니다. 이 용어를 정리 잘하세요. 그러니까 이걸 유치하게 하면 일단 제가 써볼게요. 이렇게 쓰면 이게 완전 비탄력이에요. 이렇게 공부를 해야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 용어 정리가 안 되면 엉뚱한 방법을 막 쓴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시 양 변화가 탄력적이라 했잖아요. 양 변화가 많으면 탄력적, 양 변화가 적으면 비탄력. 양의 변화가 전혀 없죠. 완전 비탄력 그림 그리면 수직선입니다. 자, 그러면 경제적 공급을 그래프로 표현을 하고 싶은데요. 문제가 생깁니다. 실판 볼게요. 가령 토지 가격이 10,000원일 때 토지를 10개 공급하고자 한다. 제가 하는 표현이 논리적으로 문제가 없어 보입니까? 한참 문제가 있어 보입니까? 한참 문제가 있어 보이죠. 그러니까 뭐가 문제냐면 동일한 토지 10,000원짜리가 존재하지도 않을 뿐더러 토지를 10개라고 표현하는 게 문맥상 안 맞는 거 아닙니까? 그럼 정리를 하면 뭐가 문제냐? 부동산은 동일한 게 없다 그랬죠. 개별성이었습니다. 즉 이질적인 재화들은 그래프로 분석이 용이하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개별적인 재화는 그래프로 분석이 용이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그래프를 그려내기 위해서는 이질적 재화를 같은 물건으로 처리하는 것을 동질화한다라고 쓰고요. 이 표현을 학자들이 토지 서비스라는 표현을 만들어 놓습니다. 다시 이 개별적인 재화를 동질화하는 걸 뭐라고 한다? 서비스. 그럼 서비스라는 개념을 도입하면 경제적 공급을 그래프로 표현해 볼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잊어버렸을 거니까 지난주에 후보지를 기억을 합니까? 농지가 택지 지역으로 바뀌고 있는 후보지죠. 이게 용도의 전환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표기를 한번 해볼게요. 이제 총축을 토지 서비스 가격 서비스 양이다라고 놓고요. 자, 이렇게 놓고 가면 그러면 택지 가격이 상승하면 농지를 택지로의 용도 전환할 수 있죠. 가능합니까? 택지 가격이 오르면 농지를 택지로의 용도 전환할 수 있죠. 용도 조건은 뭐 한다? 증가할 것이다. 택지 가격이 하락하면 용도적 공급은 감소할 수도 있겠죠. 그럼 이 점 세 가지를 연결 한번 해볼게요. 연결하면 우상향하는 모습이 되죠. 이게 우상향하잖아요. 금방 본 그림입니다. 똑같잖아요. 그럼 얘 보고 뭐라고 한다? 경제적 공급 곡선이라고 하고 형태 우상 이렇게 물어요. 여러분 시험에 경제적 공급 곡선은 우하향 형태다. OX 그걸 시험 문제로 했단 말입니다. 안 어려워요. 경제적 공급은 우상향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 더 그릴게요. S2 합시다. 등산을 해봤을 거니까 경사도의 개념을 알 겁니다. 기울기 완만하지요. S1이 급하죠. 그렇습니까? 그럼 눈에 뻔히 보이는 거고요. 그걸 보려고 한 게 아니고 동일 가격 수준에서 선 쫙 그어서 양 비교할 겁니다. 횡축이 양 변화라 그랬어요. 그렇습니까? 그럼 S1은 여기서 만났지요. 여기서 만났잖아요. S2는 여기서 만났지요. 그럼 결국 S1의 양의 변화는 이때만큼이라는 얘기고요. S2의 양 변화는 이때만큼이라는 얘기입니다. 양 변화가 많은 걸 뭐라고 하고? 탄력적. 양 변화가 적은 건 비탄력이다. 그럼 이걸 왜 공부를 하는 거냐면 단기에는 양의 변화가 적어서 비탄력이라고 읽고요. 장기에는 양 변화가 많아서 탄력적이라고 합니다. 자, 외우는 거 아니고 단기 장기는 시간의 의미가 아닙니다.
목적 달성이 제한되면 단기라고 하고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면 장기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용도적 공급을 하고 싶은데 가령 용도 전환하는데 법적인 규제가 많다고 하면 용도적 공급이 어려워지죠. 그럼 단기에는 공급이 비탄력적이라고 하는 거고, 그럼 규제가 완화가 되면 양변화가 있죠. 장기에는 공급이 탄력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장단기를 구분하는 기준은 공급에 있어서는 가용 생산 요소 투입 여부로 판단합니다. 또 나왔네요. 그러니까 자, 생산 요소, 농지를 택지로 용도 전환하려면 적어도 이 토지에 자본은 투입해야 하는 거지요.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단기에는 생산 요소 투입이 제한되기 때문에 양의 변화가 적어서 뭐라고 읽고 비탄력. 장기는 충분히 투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양 변화가 많아서 탄력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읽어볼게요. 그러니까 단기 공급의 가격 탄력성보다 장기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더 탄력적이다. 그렇습니까? 다시 장기 공급 호수는 단기 공급 호수에 비해 기울기가 더 완만하다. 헷갈릴 지문 절대 아닙니다. 자, 우리 이렇게 공부했어요. 가격이 상승하면 공급량은 뭐 한다? 증가한다라고 공부했죠. 커피 가격이 상승하면 커피의 판매량은 바로 늘어날 수 있죠. 양의 변화가 많지요. 양변화 있잖아요. 그럼 일반 재화는 가격에 대해서 양변화가 있으므로 탄력적입니다. 그럼 부동산도 그렇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지금 시험장에 가면. 그러면 안 물어본단 말입니다. 아니니까 묻는단 말이에요. 자, 가격이 상승해도 물리적 공급은 완전 비탄력이라고 했고, 설사 용도적 공급은 가능하다고 했습니다만 법적 규제가 많고 생산 요소의 투입이 제한되면 양변화가 적죠. 단기에 비탄력, 그럼 이 투입하면 장기 할 수가 있다니, 이걸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 공급이 가격에 대해서 비탄력적이라는 것을 단기와 장기로 묻고 있단 말입니다. 혼동할 지문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배경을 몰라버리면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 공급은 일반 재화보다 공급이 적시에 이루어지지 못하다는 얘기입니다. 굳히기 할게요. 건축물입니다. 건축물이나 신규주택이에요. 가격이 상승하면 공급량 뭐 한다 그랬어요? 증가한다. 그러면 건축물의 경우 신규주택은 생산에 소요되는 기간이 길지요. 소요되는 기간이 길다라는 말이 뭡니까? 이 신문 해석하셔야 됩니다. 생산에 소요되는 기간이 길단 말이 무슨 말이에요? 적시에 공급을 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길다라는 말을 장기라고 읽어버리면 뒤죽박죽이 돼버립니다. 안 돼요. 소요되는 기간이 길다는 얘기는 적시에 공급을 할 수가 없다. 양변화 적죠. 소요되는 기간이 길다는 얘기는 적시에 공급을 할 수가, 양변화 적죠. 그러니까 공급은 비탄력적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단기의 비탄력, 장기의 탄력이라고 합니다. 이게 반대말이 아닙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부동산 공급은 단기의 비탄력, 장기의 탄력적이다라고 표현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책 확인할게요. 그래프 읽어내야 됩니다. 왼쪽 그래프입니다. 부증성 때문에 물리적 공급 호흡선은 종축 가격에 대해서 그래프 봐야 돼요. 양의 변화가 전혀 없죠. 완전 비탄력이라고 읽고, 그려봤더니 어떤 모습이다? 수직선 형태였고, 대신 오른쪽에 경제적 공급은 가능하다 그랬죠. 두 개가 다 있죠. 우상향한다. 그럼 기억이 단기라고 되어 있습니까? 뭐라고 써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단기의 비탄력, 양변화 적다. 그럼 장기에는 양변화만, 장기에는 뭐다? 탄력적이 됩니다. 장기 공급 곡선의 기울기가 더 완만하다. 자, 지문 확인할게요. 좀 중복이 됩니다. 올라가세요. 동그라미 1번 물리적 공급입니다. 맨 위에 가세요. 두 번째 줄 끝에 물리적 공급량은 한정되어 있고 그 양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물리적 공급 곡선은 가격에 대해서 완전 비탄력적이다. 그림은 그려봤더니 수직선이 된 것이고, 2번 경제적 공급은 가능하다 그랬죠. 두 번째 줄 토지 이용의 능률화를 추구해서
경제적 용도를 증대시키는 용도적 공급으로 바로 다음 줄에 이게 가능한 이유는 용도의 다양성 때문이다. 기억, 개별적인 토지는 즉 이질적 재화를 그래프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동질화해야 된다 그랬죠. 그 동질화해주는 작업이 뭐다? 토지, 서비스라는 개념을 도입하면 개별적인 재화를 동질화시켜서 완전 경쟁 모형이라고 되어 있죠. 아직 그거 부담스러우니까 동질화시키면 그래프로 분석이 가능하다라는 얘기입니다. 동그라미 니은 그래서 용도의 다양성은 토지의 경제적 공급이 어떤 모습이다. 우상향으로 나타나는 이유가 됩니다. 박스 볼게요. 박스는 뭐 요것이란 건 아니고 경제적 공급의 예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주 공부했던 후보지 이행지 용도 전환이죠. 두 번째 집약화라는 표현도 공부한 적 있어요. 단위 면적에다가 자본의 투입비를 높이는 것이고 건물이 고층화되는 현상이라고 했습니다. 그 밖에 공유수면 매립, 간척 혹은 다음 줄에 용도 규제 완화 등을 전부 다 뭐라고 한다? 경제적 공급이다. 암기사항 아닙니다. 공급이 늘어난다는 얘기는 물리적 공급이 늘어난단 말이 아니죠. 뭐다? 경제적 공급이 증가한다라고 정의를 하시는 겁니다. 동그라미 3번 부동산의 공급 곡선은 단기와 장기에 따라 곡선의 기울기가 뭐하다? 동그라미 치고 기본 표현이고 세 번째 줄 중간에 가세요. 단기에는 양의 변화가 적어서 공급이 뭐하고 비탄력이고 장기에는 양 변화가 많아서 공급이 탄력적이다. 자 정리해서 단기 공급 곡선보다 장기 공급 곡선의 기울기가 더 완만하다. 올라갑시다. 읽어드립니다. 처음 하는 거니까 기억. 단기 공급 곡선이 장기에 비해 기울기가 급하죠. 급한 것은 단기에는 그만큼 가격이 상승한다고 하더라도 공급이 어렵다. 양변화 적죠. 써놨습니다. 왜냐하면 단기에는 생산 요소의 사용과 투입이 제한되고 용도적 공급을 하는데 법적 규제가 많죠. 그러니까 공급 양 변화가 적어서 단기에는 양의 변화가 적기 때문에 비탄력적이다. 자, 니은 장기 공급이 단기에 비해 기울기가 완만하죠. 그렇습니까? 그럼 장기에는 그만큼 경제적 공급이 가능하다. 즉 장기에는 단기에 비해 생산 요소의 사용이 완화되고 투입도 가능해지므로 용도적 공급이 더 가능하겠죠. 그렇습니까? 다음 줄 그래서 장기에는 그 양의 변화가 많기 때문에 공급이 더 탄력적이다. 정리합니다. 디귿 부동산의 단기 공급의 가격 탄력성보다 장기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더 탄력적이다. 세 번째 줄을 가세요. 또한이 보입니다. 건축물의 경우에는 일반 재화에 비하여 생산에 소요되는 기간이 길죠. 그 의미는 무엇이다? 적시에 공급을 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양의 변화가 적어서 공급은 더 비탄력적이 된다라고 정의하는 겁니다. 이거 해마다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헷갈려 할 지분은 아니라 그랬어요. 일반 재화는 가격이 상승하면 공급량이 즉각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탄력적이라고 합니다만 부동산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이유는 여러 가지죠. 법적 규제도 많고 혹은 생산료 투입도 제한되고 건축에 소요되는 기간도 길기 때문에 적시할 수 없다. 단기의 비탄력적, 장기의 탄력적이다. 중요한 얘기 한 겁니다. 자, 표현 바꿔볼게요. 가격이 수요와 공급을 조절하는 걸 뭐라고 했던가요? 저기 앞에 있어요. 자원 배분했죠. 그럼 부동산은 가격이 상승해도 공급량이 적시에 늘어나지 못하면 가격이 공급을 조절하기 어려움이 있죠. 자원 배분 기능이 있긴 하나 그 기능이 원활하다? 원활한 것은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표현을 좀 정리를 하는 겁니다. 다시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량은 증가한다 홍보했죠. 그렇습니까? 주택 가격이 하락해도 주택의 수요량은 적시에 늘어나지 못한다. 이유를 공부 들었어요? 살 능력 안 되면 양변화 적죠. 수요도 뭐다? 비탄력. 가격이 수요와 공급을 조절하는 걸 자원 배분이라고 한 건데 둘 다 비탄력적이기 때문에 자원 배분 기능이 있긴 합니다만 기능이 원활하게 수행되는 것은 아니다. 차후에 전부 다 써먹는다는 얘기입니다. 잘 좀 기억을 해둘 필요 있겠습니다. 장단기까지 봤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보조단에
기출문제 지문이 나와 있죠. 두 개만 봐드릴게요. 3번 가볼게요. 3번. 일반적으로 부동산의 공급 곡선의 기울기는 단기보다 장기에 더 완만하다. 그렇습니까? 4번. 개발 행위허가 기준의 강화와 같은 이용 규제가 엄격해지면 법적 규제가 많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습니까? 공급을 하기 어려워지죠. 공급은 B.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참 쉽습니다. 정말 쉬운 거예요. 하나 더 볼게요. 5번. 주택의 단기 공급 곡선은 가용 생산 요소의 제약으로 장기 공급 곡선에 비해서 더 비탄력적. 그렇죠. 공부하는 배경을 알면 헷갈릴 게 없어요. 그러니까 부동산의 공급은 적시에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을 단기의 비탄력, 장기의 탄력이라고 정의를 하신 겁니다. 여기까지 보시고요. 예, 쉬었다 진행하겠습니다.